이세돌이 이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취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체하는 거죠, AI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해고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업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투자를 내가 받아야겠다. 투자를 받아야겠다는 목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희 회사가 이걸로만 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도 이제 좀 공식이 있구나라.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이제 좀 강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 23살부터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쇼핑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2B 쇼핑몰 하고, 광고 대행사도 하고, 지금은 앱 빌더 회사 하고 있으니까 쇼핑몰 대상으로 앱을 만들어주고 제작해주고 관리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도 이제 좀 공식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갖고 공식이 없으면 사실 사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2 곱하기 4는 8이라는 부분들을 외우고 있으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인데 그냥 2, 4, 8 바로 나오는 것처럼, 사업도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라고 있어요. 근로자의 개념은 뭐냐면 일을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사람. 여기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변호사, 의사도 다 여기에 속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내가 수임을 하면 돈을 벌지만 수입을 안 하면 돈 못 벌죠. 의사도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버는데 일을 안 하면 돈 못 벌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게, 식당 하면 나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보고 일을 안 하면 못 본다? 그럼 자영업.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을 자영업이라고 해요. 우리 사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모였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을 사업가라고 해요. 뭐 사업가, 뭐 창업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거 2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자영업은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고, 사업가는 다른 사람이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보통 해요. 그리고 자본가,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뭐 임대업, 내 건물 샀어, 돈으로. 건물 사면 그 건물이 나한테 매달 임대 수익을 갖다 주죠. 그리고 투자가,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했어? 그럼 배당이 수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금액이 올라서 내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하거나. 그쵸? 결국은 우리는 이거는 못하니까, 그쵸?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못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세돌이 이제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일단 직업이라는 부분 많이 줄어들 거고,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의 공식은 우선은 아이템 선정이 먼저 필요해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먼저 아이템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던 서비스를 만들던 이런 걸로 선정된 아이템을 개발해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뭐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은 홍보 영업 등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아니면 이게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든, 아니면 회원 가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케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금 유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 유치하고 마케팅하고, 자금 유치하고 마케팅하고, 제가 봤을 때 이 4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을 하는 목적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엇을 위해 사업을 목적하냐. 사업 왜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다들 이제 사업은 다 돈 벌기 위해서 하시거든요. 또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체성. 저 주체성이 뭐냐면, 일이라는 게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회사에서는 정해진 일이 있고 위에서 하달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진 그런 일들만 하기 때문에 근데 사업을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저는 1등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이제 쇼핑몰 대상으로 앱 만들어주고 이제 관리해주는 앱 빌더 서비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1등이거든 지금은. 왜냐면 저희밖에 없어. 그리고 이 100%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을 할 때에 나의 에너지를 100% 쏟아 부을 수 있는 사실 그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100%라는 부분들을 온전하게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100%의 나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내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 100%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일이라서. 근데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절대.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식당 창업했어요. 그러면 돈이 중요해요? 맛이 중요해요? 당연히 맛이 중요하지. 그죠? 학원 창업했어. 돈이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해? 성적이 중요하죠. 이런 것처럼 사업의 목적은 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문제 해결을 해야 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활하시거나 이러면서 되게 불편하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배달하다가 아니면 에어컨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배달용 에어컨을 만든다라든지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심이 진짜 필요하거든. 진짜 필요한지, 이 아이템이 진짜로 필요한지 그런 이타심이 필요해. 상대방이 이해하는. 그래야 디테일이 나오고 창의성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정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점자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시각장애인이 돼봐서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을 이제 이해해 보는 거죠. 디테일이 달라지고 창의성 달라지겠죠. 이것처럼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을 그 상대방에 대한 이타심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은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문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아이템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부족해. 결국은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나부터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진짜로 문제로 생각하는 게 뭔지 나는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아이템을 하면 디테일이 달라지고 창의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저의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광고 대행사를 할 때 지금 이제 광고 대행사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체험단 리뷰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 딱 있었는데 봤더니 캠페인 한번 진행하는데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죠. 우리 광고주들한테 물건 주시면 저희가 광고 대행사니까 물건 주시면 저희 캠페인 등록해가지고 받아드릴게요. 블로거들한테 메일 보내갖고 우리가 이런 제품 공짜로 보내드릴 테니까 후기 써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받아. 그러면 광고주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하겠죠. 또는 이 앱빌더는 제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광고주 분들이 처음에 쇼핑몰 운영하시는데 앱을 만들려고 했더니 뭐 3,000만 원, 뭐 2,0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너무 비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아니 저게 왜 저렇게 비싸지? 어쨌든 이제 하이브리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계속 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이제 구독료식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 바이 앱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14년에 서비스 런칭해갖고 지금 이제 저희 한 1,000여 개 정도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이런 쇼핑몰 해서 한 1,000여 개 정도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아니 왜 쇼핑몰들한테 앱 만들어 주는 게 저렇게 비싸야 되지?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서 계속 어쨌든 이제 온라인이라는 걸 복사가 되니까 복사해서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그거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문제로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해서 하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이거 너무 불편한데?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뭐뭐와 저 동그라미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저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플랫폼.
그럼 플랫폼이 뭐냐면 배달의 민족. 배달 업체와 배고픈 자를 연결해 주는 거. 야놀자 숙박 업체와 숙박자를 연결해 주는 거. 이거 뭐죠? 직방?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 연결해 주는 거. 결국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배달의 민족 한번 보면 배달의 민족 서비스 어떻게 런칭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김봉진 의장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그때만 해도 막 전화로 이제 막 이렇게 음식 주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책자를 다 스캔해가지고 여기에 다 올려놓고 싶었대. 그래서 전단지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등록을 했대, 배민에. 누가 이거를 보고 주문한 거예요. 앱으로 이제 주문한 거죠. 그럼 주문이 들어왔겠지. 거기 처음 한 분이 있는 중국집에다가 여기 어디인데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앱으로 주문했는데 배민은 여기가 처음부터 잘 될지 모르니까 여기 입점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근데 거기는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천안문에 전화했어요. 여기 배민인데요. 어디로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탕수육 갖다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는 초반에는 이러한 노가다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데가 다 플랫폼인데 이거 지그재그 혹시 아세요? 여성 의류 쇼핑몰이 한 3,000개, 4,000개 된대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쇼핑몰이. 그러니까 3,000개, 4,000개가 되는 것을 지그재그가 다 모아놨어.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네들 쇼핑몰 3, 4,000개인데 한꺼번에 보기 너무 어렵지? 내가 다 모아놨어. 여기 오면 내 쿠폰도 주고 적립금도 주고 할 테니까 여기 와서 쇼핑해?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뭐예요? 굿딱. 병원이 너무 많은데 내 주변에 정형외과가 어디 있는지 이비인후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굿딱이 병원 다 모아놨어. 병원 다 모아놨으니까 들어와서 이용해. 헤이딜러. 내가 중고차를 어떻게 올려놓으면 거기에 딜러들이 한 7,000명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딜러들이 보고 나는 얼마 하면 내가 나 이 딜러랑 거래할게. 결국은 다 이용자와 그거를 원하는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은 제공자와 피로자를 연결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게 아직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차 타고 오셨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튜닝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만 한 건데 제가 휠이 이제 기스가 나고 휠 도색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휠 도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이버에 검색해갖고 휠 도색 검색했더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제 차가 어떤 차인데 휠 도색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10군데 다 보냈지. 다 보냈더니 뭐 어디는 뭐 20만 원, 어디는 30만 원, 다 지멋대로 가격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싼 데서 했었어요. 근데 저는 휠 도색만 했지만 튜닝 플랫폼이라고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신차 패키지, 오디오, 휠 도색, 랩핑, 썬팅, 흡기, 배기 하면은 너무 많겠죠. 그럼 이런 플랫폼도 할 수 있겠죠. 헤이딜러의 반대 같은 개념인데 신차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딜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와 딜러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소나타를 사려고 해. 근데 초기 자본금은 1,000만 원이고 할부는 뭐 50개월이고 뭐 조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딜러들이 보고 나는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어 저렇게 제공해 줄 수 있어 받아보고 나 이 딜러랑 해야지. 헤이딜러 비슷한 거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이제 모델 중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쇼핑몰 쪽 하다 보니까 피팅 모델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요새는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피팅 모델이면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일을 어떻게 구하냐면 모델라라라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프로필 올려놔. 내가 이제 업체야. 그러면은 그 프로필 보고 연락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플랫폼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모델이에요. 그러면 인스타처럼 프로필 올려놓고 쭉 보다가 이 모델 괜찮네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고. 제 친구가 고물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 고철 너무 많이 쌓였는데 저 팔 데가 없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들인 거죠. 저 고철은 있지만 이 우리나라 전국에 고철이 필요한 사람은 어딘가는 있을 거잖아요. 고철 구매하는 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랫폼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로 이용하는 것 중에 이런 플랫폼 왜 없지라는 부분들을 접목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실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어떤 쇼핑몰인지 자주 간 쇼핑몰인데 거기가 이제 할인이나 이런 걸 할 때
한 70%, 80% 세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짜리가 이제 2, 3만 원에 파는 거지. 그러면 그 정보가 너무 좋았고 제 친구들한테 막 보내주고 했었는데 세일 정보나 할인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겠고 제조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저 스마트 캐리어는 제가 실제로 해외를 나가는데 캐리어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무게를 재잖아요. 무게를 재는데 이 무게가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캐리어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캐리어에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내가 해외여행 갈 때 배터리가 없더라도 거기서 바로 보조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되지 않을까? 핸드폰에 연동해가지고 내 가방이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캐리어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근이나 중고나라 잘 이용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귀찮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들을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다 보내버리는 거지. 그 업체한테. 그러면 그 제품을 그 판매 대행 업체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뭐 안 팔리는 거 다시 보내고 판매된 것만 수수료 제외하고 그리고 기타 비용 제외하고 다시 보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는 이제 그 크림토피아 같은 데 가면 드라이 하는 것도 뭐 2,000원, 3,000원, 뭐 비싸 5,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새 제품처럼 포장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맡겨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중고 대행, 판매 대행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개인 간 공유 서비스 전동 드릴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게 사용하는 게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잖아요. 전동 공구를 내가 잠깐 빌려주고 돈을 받는 개인 간 공유 서비스 그게 뭐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전동 공구가 될 수도 있고 자전거 정말 잘 안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사업은 이렇게 내가 실제로 겪으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왜 이런 거 없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런칭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그 챗GPT한테 사업성 검증이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내용들 쭉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문제의 정의, 시장성, 뭐 차별화, 실행 가능성, 챗GPT에다가 사업성 검증이라고 해놓으면 이런 지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 스마트 캐리어라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캐리어. 이거를 가지고 실제 챗GPT한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평가는 실사용의 불편을 해결하는 포인트는 맞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차별성이 약할 수 있다. 시장성을 봤는데 시장 규모는 크지만 교체, 구매 빈도가 낮아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챗GPT 돌려가지고 사업사 검증하면 이렇게 나오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 서비스, 제품 이걸 자세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구매 빈도가 낮으니까 잘 안 되겠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는 어떻게 하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르게 요새는 마케팅이 이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이버에 광고하거나 이러면 됐는데 요새는 이제 브랜드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인스타 릴스나 그런 릴스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 릴스에 보시면 내가 창업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계속 찍어서 올리시는 분 많잖아요. 저는 되게 좋은 마케팅 기법을 생각해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짜 나의 진솔한 경험과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계속 스토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불편했지? 아까 저 스마트 캐리어 얘기했었죠. 해외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내가 겪은 불편. 그리고 해결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다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실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작 과정이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솔루션 제시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좋아졌어.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공항에서 캐리어 무게 초과로 당황했던 거나 공항에서 갑자기 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당황했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기존 캐리어에 대한 무게계도 부착해보고 부조 배터리도 부착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했다. 제작 과정도 같이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솔루션 제시를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동 측정이라든지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핸드폰 연동 기능을 실제 사용을 해본 부분들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리해졌다. 이런 것들의 문제의 인식부터 실제 제품이 나오는 것까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계속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한 명한테는 할 수 있지. 내 친구한테 내가 이번에 스마트 캐리어 만들었어. 한 명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네이버 광고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영상 제작. 뭐 있죠? 유튜브, 인스타.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저거 찍고 있는데 저희는 고객을 하나씩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걸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터뷰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강의하는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올려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투자를 내가 받아야겠다. 투자를 받아야겠다는 목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쨌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 됐든 내가 VC한테 투자를 하든 투자를 받든 이거를 목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실제 저희 회사의 실제 매출이거든요. 제가 2015년에 런칭해갖고 첫 달에 이제 5,800하고 3억하고 5억하고 8억 5천하고 11억하고 13억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내가 IR을 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없다 보니까 결국 IR을 실패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때나 2016년에 17년, 18년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투자 무조건 받았을 것 같아. VC들의 이 선입견이 뭐냐면 아니 8년 동안 뭐 투자 못 받았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매출이 정체가 됐잖아. 그쵸? 오히려 이때 떨어지니까 뭐 이제 시장이 끝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지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저는 아마 이때 보고 이때부터 계속 했겠죠. 투자를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작할 때 내가 무조건 투자를 받겠다. 그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IR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아이템 선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템 선정은 내가 진짜로 문제를 느꼈던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린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절대.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디테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그리고 서비스 런칭은 요새는 이제 중진공 가면 예창사라고 해가지고 예비 창업 뭐 사관학교인가 그렇게 되면 2천에서 7천까지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자금을 투자해줘요.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건데 그거 가지고 가면 창업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줘요. 그리고 뭐 신보 기보 신용보증 재단도 있어요. 거기도 또 해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자금을 받는 거죠. 저희 회사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이걸로만 23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법인이 2개여가지고 저희가 도소매라는 법인이 있었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2개 법인이 있는데 도소매로 10억 정도 받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요걸로 13억 정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7년 이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7년 이하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회사 망할 수 있잖아. 여기 내가 신보 기보 이런 데서 예를 들면 한 10억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쵸? 안 갚아도 돼. 정부 자금은 망하면 그래 알겠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잖아. 근데 법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저 모르겠어요. 개인은 이 개인한테 영향 온지 잘 모르겠는데 법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대출 개념이에요. 돈 벌면 갚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안 갚아도 된다. 아이템 이제 만드시면 아이템 만드는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예창사나 이런 데 가는 거죠. 나 이런 걸로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자금 줘. 그럼 뭐 처음에 아마 한 5천 줄 거예요. 시제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도 이걸 좀 마케팅에 써야 되는데 좀 돈이 부족해. 그러면 와디즈라고 아실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텀블벅 이런 데 가가지고 먼저 내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생산할 거야. 그럼 먼저 선주문 받고 보통 이제 생산 들어가는 방식이니까 그걸 충분히 이용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마케팅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인스타 유튜브 해가지고 광고했으면 어쨌든 지표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판매 실적이 됐던 아니면 회원 가입이 됐던 그런 지표를 가지고 VC한테 투자를 받던 아니면 중진공한테
우리 이번에 좀 매출 늘어났는데 우리 조금 더 빌려줘. 중진국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최대 3번. 그리고 신고 기부 가는 거야. 안 되면 은행 가고. 이거를 목적으로 그러면은 돈 투자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해? 마케팅. 지표 또 늘려갖고 돈 받고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금 유치하고. 이거 연속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리즈 이제 A, B 정도 받았는데 엑시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초기 이제 파운더로 계속 할 것인가? 뭐 그건 이제 나중 문제니까. 정리하면 돈을 버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사업가. 자영업이랑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사업은 아이템 선정하고 서비스 런칭하고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하고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하고. 좋은 아이템은 좋은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마케팅은 결국 본질, 내가 이거를 왜 하려는지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 갖고 투자 유치하고. 근데 이제 보통 이걸 실행하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사업하는 게. 그래서 자전거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하나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막 하는 거죠. 이런 공부들, 자전거에 대한 공부를 막 해. 그리고 이제 실습해 보는 거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전거 사는 거야. 일단 사. 그리고 타보는 거야. 넘어지든 말든 타보는 거야. 뭐가 맞아? 이게 맞죠. 사업도 똑같아요. 왜냐면 전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공식을 알았잖아. 그쵸? 알았으니까 일단 사업자 등록됐으니까 일단 시제품 만들어. 그쵸? 그리고 이제 타보는 거야, 그냥. 처음 사업할 때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넘어지다 보면 무조건 타지는 거거든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사업하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제 친구가 회계사를 하는데 공부를 한 3, 4년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회계사 5번 정도 시험 보라고 하면 붙을 자신 있어? 했더니 야, 5번이면 무조건 붙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사 하면은 이제 연봉 뭐 1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만약에 내가 실패를 내가 4번 정도 하고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5번째는 웬만하면 성공하거든요. 소박은 하거든요. 소박해도 웬만한 직장보다 나아. Learn to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그냥 하래요. 일단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저도 이제 처음에 사업할 때 주변에 그런 사람 치다면, 야, 그 사업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진짜 다 뜯어말려. 근데 정작 본인은 집에서 TV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하면 다 돼요. 뭐 저도 뭐 23살 때 뭐 알겠어? 그때 뭐 그냥 했는데 일단 그냥 하면 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단 하면 만약에 제가 이기잖아요? 행복해진대. 근데 실패하잖아요? 현명해진대요. 그럼 손해볼 거 없잖아.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Q&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